메이크 네. 패밀리에서 만난 사람들, 오늘 제가 저번 달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서 우연히 강의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대표님인데 인플루언서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신다면? 네, 저는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브랜드 마케팅 회사의 대표고요.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와 인플루언서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직을 하시기 전에 기존에 혹시 하셨던 일이 있으신지?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건 대기업에서 이제 다녔었고요. 네. 결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생각하다가 친구 따라서 쇼호스트 학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팔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데 그 친구가 언니 쇼호스트 말고 우리 아나운서로 가보자.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에 갔어요. 네. 그래서 발성이랑 이런 것부터 배우자 해가지고 가서 했는데 이제 3년 동안 무명이었었어요. 그래서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가 쇼호스트로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되게 쌌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키워야 되겠다. 나를 내가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내가 계속 도태되고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조차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를 알리기 시작한 거죠. 뭐 대도 안 되게 미인대회 나가고 미인대회 나가서 떨어졌어요. 네. 제일 첫 번째 떨어졌어요. 네. 무대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미인은 진짜 아닌가 보다 했지만 두 번째 또 도전했어요. 그렇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1년 뒤에 또 도전해서 예선 때 상을 타고 중국을 가고 그러면서 브랜드사들을 알게 되고 인스타그램으로 매칭을 해서 그때 공동구매라는 개념이 막 생겨날 때쯤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 말도 없었을 때 그때부터 막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팔로우는 어느 정도? 그때 시작했을 때 300명? 300명? 네, 기존에 있던 그냥 30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럼 일반 계정이네요? 일반 계정. 네, 일반 거기서 계정. 공동구매를 하시고 반응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뭐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지인부터 뭐야 이렇게 해서 구매력이 일어났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려달라고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내가 제품만 팔아서는 사실 수수료 정도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브랜드를 막 가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럼 교육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어떻게 하면 활용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어요. 제가 소통으로 키웠거든요. 그때는 소통이 통했어요. 네. 네. 지금도 통하죠? 지금도 근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통이 진짜 통해요. 소통이 힘들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타겟하는 분들에게는 소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0명을 매번 갔고요. 10명이 또 늘어나면 그 20명을 또 케어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터워질 수밖에 없고 저한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고 좀 많이 벌었죠 그때. 그럼 이제 교육도 하시고 이제 돈도 잘 버셨었는데 지금 이제 브랜드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어떤 브랜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지? 브랜드는 사실 옷을 좋아해요. 돈을 벌면 옷에다 돈을 쓰는 거예요. 제작한다고 까불고 이제 할 때는 열정이 있으니까 막 했는데 결과가 나오고 매출을 내고 보니까 그냥 똔똔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의 이런 소모적인 인력비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기획, 전략, 컨셉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팔 건지 이런 거 싹 다 생각하고 팔아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이제 만든 브랜드가 이 브랜드예요. 뭐 지어낸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원래 집안 자체가 패션을 하던 집안이었고 저희 엄마가 이제 해피 땡땡이라는 그 이불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었고 자수나 뭐 아니면 뭐 태극 문양이나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하셨었어요. 제 동생이 좀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사주를 또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왜 제가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저희 장모님도. 네, 뭐가 부족하다 한다. 물이 계속 부족하다 얘가. 그럼 이름에 넣어라. 계속 이랬는데 저희 이제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이니까 그 이름에는 뭘 넣을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가 생각한 게 보통 몸에 지녀야 된다고 하니까 자수에서 물 숫자를 이제 8개 해가지고 기운을 받아라 그러면서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제 동생이 또 티나면 안 입으니까 그냥 이거 이너 티야 하면서 그냥 준 거죠. 그걸 입기 시작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구나 싶어서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이 본인도 회사에 승진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도 어디 알아봤는데 장모님 저도 좀 수가 부족하대요.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 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거를 몇 장, 그럼 몇 장 가져가 해서 가져가서 입었는데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저 특진을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이 밑에 그 고정 댓글에 그 티셔츠 링크 좀 걸어줘야겠어요. 저도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진짜 특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엄마 진짜 이 효험이 있나 봐. 이러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은. 네. 다 실패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사람들이 진짜 좀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서 그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엄마의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브랜드 티로 이렇게 딱 해서 원단도 워싱 처리 막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냈더니 엄마가 처음에는 그게 되니?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난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스토리랑 뭐 이런 거 다 녹여가지고 했더니 기획을 잘하셨네. 그 새해 정말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이제 기획은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거의 부적티 같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잘 팔 수 있었던 어떤 비결, 마케팅 방법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티셔츠가 어디서 시장에서 그냥 살 수 있는 티셔츠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게 사실 첫 번째였고 사주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들 새해가 되면 마치 관례처럼 좀 평범하게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한국의 정서 자체를 글로벌하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제 브랜드를 들으면 다 막 웃고 너 재밌다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항상 뭐 예창패, 초창패 뭐 이런 거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지원할 때도 나는 글로벌하게 진짜 우리나라 한국의 정서를 이렇게 음양공에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불로도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다. 자고 덮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시리즈로 이렇게 생활권까지 다 상표권을 냈거든요. 화장품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너무 괜찮은데? 그럼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제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외 시장을 네, 맞아요. 노리고 계신 거고. 꼭 우리나라 오면 저건 부적 티래 사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위한 좀 마케팅 방식은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네 맞아요. 이걸 통해서 푸시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럼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개의 인스타그램 관련 강의랑 이제 브랜드 운영을 병행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체계다. 하고 계시잖아요. 30 후반쯤에 돼서야 이게 체계 없이 전략 없이 그냥 열정으로만은 안 되는구나를 그때 알았어요. 사실은 스승도 없었고 누가 막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면 너무 잘 따라서 하시면 잘 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이랑 의견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말하는 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어쨌든 패션 쪽이 맞으셨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크게 찾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소구점이나 뭔가를 찾을 때는 내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어머니나 예전에 뭔가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 속에서 뭔가 그런 소구점을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세상에 풀어낼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 브랜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찾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내 입에서 나오기까지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사실 열정은 고민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다가 막 이렇게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해도 그냥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 그거를 다져서 나가는 진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예전이었으면은 사실 돈을 하루에도 정말 많이 벌었으니까 그거를 아껴서 내가 이런 마인드로 했으면 난 벌써 성공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심지어 직원들도 무시할 때도 있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깨져보고 하는 건데 막 방향도 계속 바꾸고 하니까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대표님 제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표님은 대표님의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밑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다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갔다가 대표님은 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갭이 자꾸 차이가 난다. 그걸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저희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려고 되게 노력해요. 되진 않더라고요. 노력하는 거지. 거기 그 정답지에 근처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거의 9년 하면서 늘 들어왔던 얘기라서 노력하지만 근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맞아요. 같아요. 이제 저는 직원을 설득시키는 것도 사실 좀 일이에요, 이게. 그쵸, 그쵸. 근데 또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 너는 돈 받았으니까 그만큼 해. 그럴 순 없잖아요, 또.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뭐든 좀, 대표가 이런 생각이면 좀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고, 챗GPT를 통해서라도 그쵸, 좀 그쵸.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런 마음인데, 그러니까 너가 잘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 나는 좀 부족한 일이 있지. 뭐 정리를 못하고 이런 일들. 근데 너가 그걸 정리해서 잘하는 거는 너무 고마워. 근데 그 전까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브랜드가 나오면 제조사 미팅을 하고, 미팅을 했을 때 몇 시간이 걸리는지 너는 잘 모르지. 이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제조사 컨택하고 그게 마케팅으로 연결됐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또 그거에 대한 네이밍과 로고와 이런 것들이 다 이어지거든 하면서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줬더니 네. 그러면 그럴 수 있네요, 대표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상상을 하거든요. 대표가 되면은 그냥 지시하면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 업력이 쌓인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도 느낄 건데 갈수록 말이 많아져. 설명을 많이 하게 되고 맞아요. 최대한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또 요새는 또 말을 줄이는 연습도 하고 있긴 한데 참 말하면 어려운 것 같아요. 길어지죠. 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제 브랜드도 운영하시고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들을 그려나가고 계신데, 이제 대표님이랑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원들이나 네. 아니면 저희 채널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은 좀 망설이거나 좀 시작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막상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잘 안 되는 힘들고. 과정 속에서 힘든 사람들, 네. 그분들에게 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저는 우선은 좋아하는 일을 대표님이랑 똑같아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뻔한 얘기긴 한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이 진짜 한 500만 가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500만 가지를 해야지만 좋아하는 일을 또 할 수가 있고, 근데 그 중간에 방황하는 과정 자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내가 찾아야 돼요. 뭔가는 찾기는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렇죠. 좀 찬찬히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정도만이라도 알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서로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시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진짜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베팅을 하는 그런 배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맨날 컨설팅할 때 하는 이야기라서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잘하는 게 하나씩 무조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스스로가 확신이 없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엮고자 하는 답은 뭔가 다 이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냥 이거 무조건 돼요 라는 이 얘기가 참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꾸준히 활동 잘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이 브랜드 또 해외 런칭까지 또 네. 이어나가시면 네. 그 성과를 가지고 또 한 1년 뒤에 네. 또 한번 출연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과정이에요. 정말 과정이고 내가 그걸 진짜 끝까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이 계속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도 포기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실 테니까 꼭 뭔가를 시작하시고 좀 끝을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